독립운동은 전투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총을 들었고 누군가는 정보를 숨겼으며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 정정화의 이름은 조용하지만 그 손끝은 시대를 움직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용한 심장이자 수많은 실천의 연결고리. 지금 역사의 배경이 아닌 중심이었던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본다. 챕터 1 한 여자의 시작 시대와 마주하다. 정정화는 1900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조선 말기의 혼란과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을 어린 나이부터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여성들 중에서도 드물게 근대식 교육을 접했고 개화사상과 민족의식을 조기에 체화하게 됩니다. 결혼은 그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의열단 출신으로 그녀 역시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일원으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정정화는 무기로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정보를 모으고 전달하며 기록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녀가 선택한 길은 단지 용기를 넘어서 존재 전체를 건 결단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후방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을 숨기며 자금과 통신을 이어준 정정화는 비공식적 요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챕터 2 상하이의 그림자 임시정부의 손가발. 1920년대 정정화는 임시정부가 위치한 중국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김구, 이시영, 안창호 등 주요 지도자들과 가까이 접하며 생활을 돌보고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질적으로 정부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비공식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각종 문서를 복사하고 운반했으며 해외에서 전달된 연락을 암호화하여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의 감시는 극심했으며 한 번의 실수는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문장을 잘못 전달하면 총알보다 무섭다고 회고했습니다. 정정화는 그러한 중압감 속에서도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비록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시정부의 실질적 생명줄이자 연결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있었기에 정보가 흐르고 명령이 전달되고 조직이 살아있었습니다. 챕터 3 정보 인내 그리고 용기의 연속. 정정화의 임무는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임시정부가 이동을 거듭하면서 그녀는 다양한 이름과 신분으로 위장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자금 운반, 문서 전달, 심지어 무기 은닉까지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적의 눈을 더 쉽게 피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더 철저히 감춰야 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리를 걸으며 연락을 전달하고 중국 곳곳에 흩어진 조직원들에게 지령을 나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 헌병대의 검문에서 신분을 속이며 임시정부 서류를 지니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끝내 흔들리지 않고 탈출해냈습니다. 그녀의 냉정함은 주변 동료들마저 놀라게 했고 김구 선생은 이 사람은 조용히 모든 걸 해내는 군인이라 평했습니다. 챕터 4 가족 아닌 국가를 먼저 품다. 정정화에게 독립운동은 단지 나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의 삶 전체를 헌신했고 때로는 어머니로서의 본능마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친자식들과 장기간 떨어져 지냈습니다. 자식이 아픈데도 곁에 있을 수 없었고 정보를 들고 가야 할 때는 눈물을 참으며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나라 없이는 자식도 없다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은 수많은 후손들에게 진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 한 여성으로서의 희생, 한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감내한 채 자신의 신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삶은 조용했지만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챕터 5 침묵으로 쌓아 올린 기록. 광복 후에도 정정화는 독립운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혼란한 시기, 그녀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지 역사를 회상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이 남긴 유일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회고록 장강일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상과 그 이면의 고통, 그리고 잊혀진 인물들의 헌신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그 안에는 김구, 이시영뿐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동지들의 얼굴이 함께 살아 있습니다. 정정화는 그 기록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늘 누구 곁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배경의 인물로 서 있었지만 그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임시정부의 내면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챕터 6 조명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 정정화의 삶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처럼 정보를 전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기록하고 지원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영웅 서사 속에서 묻혀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정정화의 이름도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활동했고 가장 많은 비밀을 지키며 가장 조용하게 전선을 지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단지 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직의 흐름이자 감각이었고 혼란 속에서도 체계를 지킨 실천가였습니다. 정정화는 여성 독립운동의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였습니다. 챕터 7-쓰는 역사, 다시 불리는 이름. 21세기에 들어 정정화는 교육과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록은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고 여성사 연구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녀가 남긴 글 한 줄 한 장의 문서가 새로운 관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독립운동은 총과 칼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기억과 기록도 투쟁이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정화는 단지 임시정부의 보조자가 아닌 그 흐름을 지킨 설계자이자 운반자였던 것입니다. 국가는 그녀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며 공식적으로 그 공헌을 인정했으며 이제는 그녀의 이름이 박물관, 기념관, 연구소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챕터 8 조용한 이름 가장 뜨거운 기록. 정정화는 1991년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마지막까지 조용했고 그 어떤 영웅담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기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독립운동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거기 있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그 시선에, 그 손끝에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고 넓게 시대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정화 조용한 이름이지만 한국 독립운동에서 가장 뜨거운 기록입니다. 정정화 선생의 삶은 총보다 날카롭고 말보다 깊은 실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틀을 깨고 조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걸고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조용한 헌신이 하나의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